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헌법 소원 이야기인데요. 혹시 내 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지? 하고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왜 내 친구랑 나는 연금 받는 시기가 다르지? 하고 의아했던 적은요? 어쩌면 이미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때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울분이 터져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쟁점은 바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개시 연령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공정성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조항이죠. 이 조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개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보면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헌법 제11조 제1항이 말하는 평등에 부합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과연 출생연도라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 복지, 혜택의 시기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961년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1965년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합니다. 1964년 12월 31일생과 1965년 1월 1일생은 불과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연금 수령 시기는 무려 13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하루 차이로 1년 넘게 연금을 늦게 받게 된다니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1964년 12월 31일생은 만 63세에 받는데 그 다음날 태어난 1965년 1월 1일생은 만 64세에 받는다는 거죠. 이 차이는 단순히 연금을 1년 늦게 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은퇴 후 생활의 안정성과 재정 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연금 수령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는 단지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노후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단 하루의 출생일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불평등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과연 이 차이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까지 겹치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가령 1964년 12월 31일생인 김 과장님과 1965년 1월 1일생인 이 대리님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분 모두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김 과장님은 이제 만 63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겠지만 이 대리님은 아직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두 분 모두 정년이 60세였다고 한다면 이미 퇴직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시기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대리님은 연금도 받지 못하고 소득 공백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김 과장님은 만 60세에 퇴직하고 3년간 연금 없이 버티다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이 대리님은 만 60세에 퇴직하고 4년간 연금 없이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단지 출생일이 하루 차이 난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니 이건 정말이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1년간의 소득 공백은 은퇴 생활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는 물론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도 이미 퇴직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은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출생연도별 연금 수령 시기 차이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마저 늦게 받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계층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은 분명히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나누어 놓은 기준이 특정 계층, 특정 연령대에게 너무나도 큰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금 제도는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정성과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만큼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연금 제도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청년 세대들이 이건 연금 계약이다 라면서 들고 일어났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무려 2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고 해요. 이건 현재 사상 최다 인원 청구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데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시스템이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인 자신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 현재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미적립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 부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곧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최근 국민연금 개정안에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이거 기금 고갈되면 우리 세금으로 연금 보장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이 미래 세대가 낸 세금으로 현 세대의 연금을 메꾸겠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해석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다양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싶지만 사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잠시 과거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넘어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들이 충돌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혼 배우자가 연금을 나눠받을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까지 법률혼 기간에 포함해서 연금을 계산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죠. 즉 형식적인 법률혼 기간만으로 연금 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배우자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균형 잡힌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재산분할 청구제도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해서 위헌 소지를 일부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을 우선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국민연금 강제 가입,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는 불만도 있었어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고 강제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때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 강제 가입과 보험료 강제 징수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익성이 훨씬 크다고 본 거죠. 즉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 전체의 복지를, 특히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개인의 일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이 가져올 파장은 단순히 연금 제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 시스템과 세대 간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관련된 헌법소원 움직임, 그리고 출생 연도에 따른 연금 개시 연령 차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제도가 단순히 돈을 모았다가 돌려받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세대 간의 연대,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문제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도전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무관심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